여인형마저입니다. 여인형마저. 기사 같이 보시죠. 여인형, 체포명단 두고 추정 가능한 누군가한테 들은 걸 적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재판에 앞서서 홍장원 전 이 국정원 1차장이 나왔을 때 직접 신문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 그거 뭐 여인형 이 사령관 수사의 시효자도 모르는데 무슨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중간에 그런 얘기 뭐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그랬던 여인형 전 사령관이 어제 직접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느낌. 예.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의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제가 적은 메모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제가 들어서 그냥 끄적끄적 적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명확히 해주세요. 제가 스스로 적은 게 아니라 예. 들은 것을 제가 끄적끄적 적은 메모예요. 그러면 요건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들었던 이름을 메모한 것인가요? 제가 들은 것을 끄적끄적 적은 것이고, 네. 뭐 누구한테 들었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추정은 가능하시겠지만, 그것은 제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언은 거부하겠습니다. 네, 여인형 전 사령관 이렇게 그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네, 제가 그냥 적은 게 아니고 들은 거 적은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어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나와서 한 얘기, 그 이 체포조 명단에 대해서 내가 들은 걸 끄적인 겁니다. 누구한테 들은 건지 뭐 충분히 추정 가능하실 텐데 하지만 제 재판과 연관이 있어서 그건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서영주 대변인님. 네.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추정 가능한 그 사람. 추정 가능한 사람은 저기 자료하면 여인영 사령관 앞에 있는 사람이겠죠. 이 군 통수권자 이외에는 그런 일을 지시할 수가 없고 삼성 장관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얘기를 듣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의 어떤 증인 신문 대질 과정에서 봐보세요. 오죽하면 홍장원 1차장이 그래도 늘 격식을 차리다가 했던 사람인데 피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직 대통령에게. 그게 뭐냐면 부하한테 책임 전가시키냐. 왜 그렇게 비겁하냐. 이 얘기거든요. 부끄럽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재판을 보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자료면에서 보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혼자 적은 게 아니라 분명히 누구에게 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해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전직 대통령의 이 비겁한 행동에 대해서 여인영 전 사령관도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참 한심할 정도가 아니라 좀 참담하다. 이런 어떤 그 의리 자체도 없는 전직 대통령과 같이 이 어떤 국정을 수행했구나라는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인영 전 사령관 나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라는 취지로 약간 반박하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진술을 거부했지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로 확인이 된 약간 그런 사례예요. 근데 심지어 여인영 전 사령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어제 나는 반대했어요.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뭐 조금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긴급 명령권, 뭐 재정 명령권, 뭐 이런 것들이 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고 그 와중에 그 뭐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지금 군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훈련이 준비가 돼 있고 하는 거를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지만 좀 이제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군은 전시가 됐던 평시가 됐던 계엄 훈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군의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제가 1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여인영 전 사령관 조근조근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나한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일개 사령관이 맞서면 굉장히 무례해 보일 수 있어서 내가 무릎까지 꿇고 말을 했다. 나한테도 충격적인 얘기다. 내가 기억을 명확히 그래서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볼까요? 여인영, 작년 5월에서 6월 계엄을 언급해서 불가능하다고 내가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쯤 되면 이건 서정민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여인영, 앞서서 홍장원 증인들이 나와서 직접 신문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본인 변호에는 마이너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여인영 전 사령관 역시도 일단 사전 모의와 관련해서 물론 자기가 깊이 관여한 것은 없지만은 최소한 그 회동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의 이런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든가 혹은 비상 대권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명시적으로 반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무릎을 꿇고 여기에 대해서 어렵다는 말을 했었다라고 해서 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금 무리한 발언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정도의 취지는 충분히 증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내용들은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사전 모의 역시도 부인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한 증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불리한 정황들 그리고 지금 계엄이 거의 1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고 그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선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2월 3일에 그래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국민분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질 수 있는 어떤 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뭐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취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라는 어떤 과정의 의미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장동희 대표가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절연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가 장동혁 흔들지 마라. 윤석열과 절연 선언한다고 지지율이 오를 거란 주장은 경험칙상 이거 비현실적이고 공허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유정화 변호사는 그냥 윤 전 대통령 부부 변호에 충실하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신경 쓰지 말고.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지금 현재를 비교했을 때 네. 지금 늦었지만 사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그리고 앞전에 재선 의원 4명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이제 주장했어요. 근데 박근혜 전 당시 대통령 당시에는 당시에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경제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내서 그래서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당내에서 절연이 아니라 극복이란 말을 썼어요. 극복. 하지만 지금은 극복이 아니라 절연이라는 거거든요. 극복과 절연의 차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제 공동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탄핵이 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업적, 공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 게 있었어요. 그냥 지금은 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연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유정화 변호사는 국민의힘 신경 쓰지 말고 윤석열 전 대통령만 신경 써라라는 게 국민의힘의 뭐 대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생각인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